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도 QE3 발표로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시장이 예, 일단 재료는 빅 이벤트는 아주 잘 끝났죠. 네, ESM도 문제가 없었고 또 이번에 그 FMC 회의도 예, 시장에서 약간 반신반의했고요. 네, 또 3차 양적 하나 나와도 그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벤버냉키 의장이 아주 강력하게 3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보면 MBS 주택저당채권을 매월 한 400억 불, 그래서 이것저것 합하면 한 850억 불 정도를 무제한적으로 계속 사겠다는 거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을 뒀습니다. 사실 그 유로존 22의 유럽 중앙에 낸 지난 무제한 국채밀보다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약간 조건이 좀 있으면 단기물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완전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기존에 그 올 12월까지 하는 거 계속 유지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금리를 2014년 말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2015년 중반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미국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의 그 8.2%는 굉장히 위험 구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 어필이 됐고, 또 벤버냉키 의장이나 다른 FRB 의원들도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이 됐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번 2007년도에 주가가 14,198포인트 갔을 때보다도 못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 1차,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아무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1차, 2차 양적 완화 때 돈이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게끔 유도하는 양적 완화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게 이번 3차 양적 완화라고 본다면 이번 3차 양적 완화는 그 효과가 상당폭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진단으로 본다면 일단 경제활동은 최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증가 스토라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 또 뭐 기업이 고정투자에 대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돈이 기업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부분이고, 1차, 2차 양적 완화에 돈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죠.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갑자기 두음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라가야만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같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낮은 지수대에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4조 위안 정도, 2008년도에 경기부양책을 할 때 썼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500조가 넘는 돈이죠. 이 돈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추석 전이나 늦어도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은 상승 초기 국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갭상승이 너무 많은 게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대 주가의 흐름이 결코 이제는 되돌려서 저 밑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환율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상당폭 매수를 계속 진행할 소지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QE3 발표 난 다음부터 벌써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9천억 들어왔고요. 기관도 3,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만이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보를 보시면은 개인들은 그 음식료라든가 섬유의복, 그 다음에 운수창고 빼놓고는 전부 매도입니다. 가장 많은 게 전기전자가 한 2,800억이고요. 운송장비도 한 2,900억 됐고요. 금융업 1,000억, 그 다음 화학업종이 1,75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8천억 정도를 프로그램 매수 통원해서 한 1조 7천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지금 그 전기전자 2,100억, 그 다음에 운송장비 2,000억이고요. 화학업종이 1,100억입니다. 결국 그 개인들이 버리는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단 오늘 공격적으로 3,2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역시 운송장비, 그 다음에 전기전자, 화학업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금융업 쪽에 좀 많이 들어오죠.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돈을 풀어주면서 금융권이 괜찮아질 수 있고요. 또 장중에 그 S&P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무디스와 피치를 따라서 상향시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고 증권이나 은행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오늘도 선방하고 있죠. 20.6%. 그 다음에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거의 2,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수주라든가 약간 경기 방어주, SK텔레콤, KT, 그다음에 원유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종목은 빠지고 있고요. 원자재나 에 관련 고려안이라든가 대우조선, 경기 민감주, 증권주에서 우리투자증권 13%, 이런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리까지 모두 들어봤는데 끝으로 전략도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네. 상승 모멘텀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재가 네. 이제 수면 밑으로 갔습니다. 다만 오늘 갭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이 갭을 살짝 메워주고 갈지 아니면 그냥 치고 일단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저점시마다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받는 것이, 눌러줄 때마다 받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고요. 올라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 2050 지난번 고점대죠.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 2차는 작년 8월에 만들었던 2231포인트가 되고요. 그 지점 돌파되면 2540까지는 무난히 안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14,198을 향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2230일까지 시동을 걸 것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